4월은 봄의 시작이다. 계절상으로는 3월부터 봄이라 부르나 3월은 많이 춥다. 4월 되면 온갖 꽃들이 핀다. 개나리, 진달래를 비롯하여 목련, 벚꽃들이 우리네 마음을 활짝 열어준다. 지난 2023년 4월 한 달의 일기를 돌아보며 새삼 나 자신을 돌아본다. 지금은 2025년 1월이다. 새해를 맞이한 거다. 일기를 매일매일 쓴다는 사실이나 그림을 매일매일 그린다는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니 나 자신이 대견스럽다. 또 다른 도약을 위해서 2025년은 어떻게 보람된 한 해를 보낼까 궁리 중이다. 나라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 무엇을 어떻게 나 자신을 잡아가며 작업을 할 수 있을까? 그래도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온다 해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철학자 스피노자의 말을 떠올리며 캔버스 앞에 앉는다. 이럴 때는 나 자신의 언어도 좋으나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를 캔버스에 담아 보련다. 예술작품도 시대와는 먼 듯하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몇 작품 그려보고자 한다. 2023년 4월 1일 맑음. 4월 1일은 만우절인데 요즘은 세상이 유머도 없이 메마르게 산다. 웃음을 잃은 지 오래인 듯 또 다른 방향으로 산다. 벌써 2023년도 4분의 1이 지난다. 고민 속에 하루하루 시간은 잘도 간다. 한번 다녀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허송세월할 수는 없지 않은가? 자신을 내려놓으면 건강도 행복도 즐거움도 모두 차지한다는데도 난 작업에 정신없고 오직 범상치 않은 신작 탄생을 기다리며 도전한다. 수많은 세계적인 작가도 우리나라 작가도 아직 크게 올라오는 작가가 보이지 않는다. 요즘은 다작하는 편인데 단점이 있다. 표현 기법도 다양하게 전개한다. 기법도 필요하지만 이 시대에는 새로운 장르 개발이 매우 시급하다. 2023년 4월 2일 맑음. 도심보다 3에서 4도 낮은 시골이라 목련이 이제 꽃을 피우고 있다. 그늘진 곳은 꽃 몽우리만 보인다. 햇볕이 잘 드는 곳의 산 아래는 제법 피어나고 있는데 장관이다. 평소 도심의 화실에서는 주변 길거리에서 보기는 했어도 캔버스에 옮겨보겠다는 생각은 1%도 없었는데 자연 속에 살다 보니 목련꽃을 새삼스레 다시 보게 되면서 캔버스로 끌어들여 보았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마음에 보이는 것을 그리고 싶다고 생각해 본다. 표현 방식은 나만의 조형 언어로 그냥 보이는 나무의 목련꽃은 아니다. 구상이라지만 나만의 형태와 색을 가지고 표현한다. 전체적인 목련의 형태를 바탕에 깔아놓고 다시 목련의 자태를 재배치한 것이다. 2023년 4월 3일 맑음. 봄나들이 하기에 아주 좋은 날이다. 진달래, 개나리, 목련, 그리고 벚꽃이 활짝 핀 경출로 대성리 양수리 길은 봄꽃 천국이다. 봄 내온 듬뿍 마시며 북한강 따라 서울로 왔다. 봄이로구나. 콧노래가 절로 나는 드라이브를 즐기며 성남 집에 도착하니 라일락 향이 코를 찌른다. 한국의 봄은 정말 사랑만큼 아름답다. 오늘은 봄 내음 가득한 봄꽃의 향을 담아보았다. 진달래와 벚꽃이 함께 어우러진 향을 그려보았다. 향기를 그림으로 담는다는 작업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2023년 4월 4일 흐린 봄. 꽃내음 가득한 오후이다. 목련이 흐드러지게 활짝 핀 모습에 발걸음이 멈춰진다. 조금 있다가 꽃잎이 떨어지면 아주 극과 극이다. 목련은 정말 몽우리가 예쁘고 활짝 피면 겁나게 다음 약속이나 한 듯 떨어진다. 그래서 가장 멋질 때 모습을 화폭에 담아보았다. 노란 개나리꽃을 배경으로 하여 목련의 자태를 라이프로 만들어 보았다. 추하기 전 아름다울 때 오늘의 모습을 신선하게 전하고자 한다. 어찌 보면 활짝 핀 꽃보다 갓 피어나려는 봉오리가 사슴을 설레게 하는 것 같았다. 2023년 4월 5일 봄비. 오랜만에 온 국민, 아니 산하가 기다리던 비가 온다. 전국의 수십 곳에서 산불이 났는데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다. 산불도 꺼주고 농부의 마음에는 기쁨을 남쪽 지방행 가문. 식수를 모두 완전하게 해결사. 오늘의 봄비가 너무나 반갑다. 산천 초목들도 촉촉하게 마음껏 물 마시니 힘이 날 거다.
인간의 마음들도 싸웠던 사람도 물 마시면 좋아질 듯 싶다. 오늘은 요즘 고민하는 작품을 또 다른 시각으로 작업해 보았다. 봄비에 나 자신도 맘껏 물 마시니 혼탁했던 머리도 그림으로 탄생한다. 아직은 고통 속인 듯하나 조만간 환희의 기쁨을 기대해 본다. 2023년 4월 6일 봄비. 아침부터 어제에 이어 봄비는 계속 내린다. 벚꽃들이 비에 흠뻑 젖어곧 떨어질 듯 안타깝기도 하다. 시골 살다가 오늘은 인사동 성갤러리에 심영철 작가의 설치 작품을 보러 간다. 좋은 작업이라 아트원 TV에 올려 많은 미술인이 시청하도록 봉사코자 한다. 역시 빛의 혼을 담아 댄싱 가든을 연출했는 대여성으로서 남성들이 힘들어하는 설치 작업을 그도 대규모로 참으로 대단한 예술가로 다시 한번 직감했다. 자신의 욕구를 빛과 현대미술의 미디어를 융합하여 정원을 꾸몄다. 수박 겉핥기식의 작가들은 꼭 남 몰래라도 가서 느껴보기를 바란다. 돌아오는 차창에서 요즘 나의 작업에 대한 고통과 비교해보니 나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진다. 시간 투자, 비용 지출, 연출 기획력 등 왕성한 활동에 찬사를 보낸다. 그런데 오늘 목요일 오후인데 관람객이 한 사람뿐이다. 예술가는 참으로 자신이 좋아서 하지만 외롭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뇌리에 되새겨본다. 저녁에 작업실에 앉아 캔버스를 만지작거린다. 드로잉 개념으로 매일 한 점씩 생산하는데 아주 많은 생각으로 대작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기분은 나쁘지 않다. 이런 표현은 역시 비구상으로 작업하니까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옛날 시골의 신장로 같은 텁텁한 기분으로 재밌게 그렸다. 2023년 4월 7일 흐림. 봄 날씨 같지 않게 춥다. 봄꽃들이 자신을 숨기는 듯 모두가 움츠리는 하루다. 봄을 시샘하는 못된 놈이다. 세상살이가 이렇게 순탄치만은 않다. 뉴스도 오늘따라 반가운 소식이 하나도 없다. 특히 경제 소식 중 반도체로 먹고 사는 우리가 삼성이 감사한다는 이야기와 이 달재 수출이 적자라고 한다. 그런데도 해외여행은 140여만 명이라니. 오는 손님은 고작 40만이라는데 적자 투성이인데 아주 큰일이다. 선진국이라는데 나라도 반쪽이고 경제도 반쪽이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버틸지 걱정된다. 애국자는 아니더라도 우울한 저녁이었다. 그런데도 시골 친구 부부가 쑥잎을 튀겨 전을 만들어 왔다. 뒤늦게 사귄 갑장 친구네 오늘 저녁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다행이었다. 돌아서서 그 모습을 몇 개의 선으로 부부 사랑을 표현해 보았다.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운 이웃에도 있다. 내일도 누군가를 찾아 연락도 하고 만날 수 있으면 더 좋고 도움 줄 수 있다면 달려가보는 마음으로 시작해보자. 2023년 4월 8일 맑음. 동네 탐방 기회를 얻고자 아침 산책 코스를 평소 다니던 연인산 반대 방향으로 걸어본다. 미술관 뒤쪽을 거쳐 옹달샘도 보며 개구리처럼 펄쩍 뛰니 전원주택이 예쁘게 보이고 그 옆길에는 사과밭에 꽤나 큰 사과가 꽃망울을 보인다. 시골 살아도 농사 짓는 동네 사람과 전원주택으로 귀촌한 사람들 집은 확연하게 다르다. 잘 가꾸어진 집은 별장 개념의 주택이다. 펜션에도 생각보다 손님이 없어 쓸쓸하다. 저녁에는 아내 친구가 성남에서 찾아주어 반갑고 저녁도 술도 함께했다. 지내온 인생 이야기부터 배신자의 이야기까지 현실에 있었던 실화를 토하 니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건가? 어떤 가치로 인생을 즐기는 걸까? 결국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평범한 진리다. 계곡의 물소리만 들리는 방에서 도심을 떠나 한적하고 공기 맑은 에코뮤지엄 허수아비 마을에서 하루를 머무는 그대에게 자연에 순응하다 보면 무서움도 겁도 없다. 작업 세계에서도 인생사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 향후 각자 100세 시대의 고통을 벌써 고민한다. 자연과 함께한 가족의 처지는 조금 전 이야기처럼 금상첨화다. 2023년 4월 9일 맑음. 봄 날씨만큼이나 내 머릿속도 춥기도 하고 바람도 불어오고 질투의 화신도 보인다. 아내가 늘 내게 어려울 때마다 천사 송이를 떠올리며 우리 부부는 나쁜 짓을 하고 살지는 않았지. 당근이라고 답할 때가 여러 번 있다. 나이가 들어가면 삶이 익어가는 것이라 말하지만
아내는 나이 먹는 것이 다소 불안도 한 듯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 오늘을 행복하게 살자라고 주문 외우듯 말하며 때론 나를 쇠뇌시키는 듯도 하다. 그러나 그건 맞다. 하느님께서는 적당히 칭찬도 벌도 준다고 한다. 그러나 옳은 일에 늘 남보다 앞서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어른이라 부를 수 있다. 인간들의 각기 다른 생각들을 한 화면에 넣어본다. 복잡한 듯 하나 큰 줄기와 작은 가지들이 보인다. 누구나 화려하여지려면 보이지 않는 많은 시간과 고행이 뒤따른다. 다만 못 듣고 이야기 안 할 뿐이다. 2023년 4월 10일 맑음. 오늘은 아침 산책을 포기하였다. 할머님 묘를 이장하는 뜻깊은 날이다. 봄날 중 아주 따사하고 바람도 없는 전형적인 봄이다. 벚꽃, 개나리도 점점 꽃잎으로 흩날리는 화신의 끝에 할머님, 할아버지를 무거운 뭇에서 해맑은 하늘나라로 영혼을 입적시켜 드리는 날이기도 하다. 손주를 키워내고 증손자까지 할머니 손길에서 고생하신 보람을 두 대에 걸친 손자 보는 재미, 키우는 즐거움으로 한평생을 헌신적인 자식 사랑으로 일생을 마친 할머님이다. 새롭게 윤달 들어있는 2023년 4월 10일에 뭇에서 하늘나라로 육신을 태워서 새파란 연기를 뿜으며 어디론가 날아가셨고 한 줌의 잔해는 찹쌀에 묻혀서 자연의 동물들에게 나누는 의식을 하고 묘소 이장을 마쳤다. 오가는 산등성에는 고목들이 뒹굴고 툭 치면 힘없이 누워지는 모습이 바로 묻힌 시신과도 같았다. 관 속의 앙상한 모습은 연륜이 말하듯 붉게 물든 나무 뿌리같이 앙상하다. 머리 부분은 형상이 뚜렷하여 할머니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마음속 오열을 뒤로 한 채 새로운 세상으로 영혼을 날려보내드리는 기분으로 마무리하고 묘는 자연과 똑같이 작은 나무 심고 흔적은 이제 자연이다. 이런저런 할머니와 고목을 연달아 보며 오늘은 할머님의 사랑 나무를 표현해 본다. 진짜로 받은 무한한 사랑을 내 어찌 미천한 화가의 손으로 닿을 수 있겠냐마는 할머니 사랑으로 보이기를 기도로 마무리해 본다. 2023년 4월 11일 비 오다. 어제 할머님 산소 이장하면서 좀 힘들었나 보다. 도우미 정도 했는데 삽질 조금하고 제사상 짊어지고 높은 산등성을 오르다 보니 온몸이 편치 않아 조용히 쉬었다. 그래도 마음은 무척 가볍다. 정성을 다한 나 자신과 할머님 사랑과 다시 본 사랑이 마음을 편하게 하는 듯 낮에 작업을 하고 쉬려 해도 몸이 말을 잘 안 들어 향후 아트칼럼의 남송미술관 방송을 되새기며 오는 전화 받으며 하루가 지났다. 스위스 작가가 연계된 교수의 이야기가 쫑긋하다. 글로벌 남송을 연상시키며 많은 생각을 해본다. 저녁은 어제부터 약속된 동네 친구네 부부가 초대하여 기쁨은 낮부터 즐거웠다. 산나물 김치를 준비했다고 하여 가보니 돌나물 비빔밥에 민들레김치 가 일품이었고 돌나물 비빔밥은 봄 내온 듬뿍 마시며 환상이었다. 모처럼 오늘 그림은 돌나물 비빔밥 부부를 화폭에 담아보았다. 봄 내온나는 부부처럼 보이는지요. 2023년 4월 12일 맑은 바람. 완연한 봄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제는 비가 오고 오늘은 바람이 세차게 분다. 변덕스러운 요즘 날씨가 봄을 쫓는 기분이다. 지난 10일에 할머님 산소를 이장하여 화장하여 하늘에 땅에 날려보내고 돌아오는 산속은 온갖 나무뿌리들이 발에 차인다. 툭 치면 힘없이 쓰러지는 모습을 여러 번 보면서 인간들도 고목처럼 될 거고 할머니 시신을 봐도 그렇고 산다는 것이 별거냐? 세상 똑같은 거 아닌가? 아내와 아침 걷기 운동하면 주로 우린 어떻게 이 좋은 세상을 마무리하나? 마음의 정리, 가지고 있는 자산 정리, 일의 정리 등등 아름다운 세상을 어찌 잘 떠날 건지? 둘이 함께 죽으면 땡큐. 누군가 먼저 가고 나면 어떻게 살 건지. 아직은 먼 듯한데 유난스레 요즘 부쩍 혼란스러워한다. 60대만 해도 정리한다는 개념을 생각조차 안 했는데 70주를 달리니 70km로 달리는 기분이다. 이번 주 삶은 인간들의 죽음과 하늘이 보이지 않던 고목들을 보면서 역시 그림일기 속에서도 삶의 궤적을 녹여보고 있다. 영생의 그곳은 존재할까? 2023년 4월 13일 맑음. 4월의 두 번째 주는 의미 있고 바쁜 날이 있는 주간이다.
지난 월요일엔 사랑하는 할머님 산소를 이장하였고 오늘은 백돌리 카네이션에서 단양으로 나들이를 가는 날이다. 한마디로 노인들인데 무슨 재미가 있을까 하며 요즘 아내와 일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도 하는 차라 이번 나들이에 같이 가기로 한 것이다. 관광버스를 타면 할머니들이 춤추고 노래하느라 정신없다고 남자 노인들, 할아버지들이 이야기해줘서 사전 교육은 잘 받은 터이다. 출발하고 30분쯤 지나니 기사와 사인이 됐는지 빵빵하게 요란스레 음악이 나온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통로는 할머니 판이다. 물론 그 사이에 소주를 권하여 분위기는 떠 있었다. 한두 번 놀아본 가락이 아니었다. 그중에 90 넘은 분이 춤을 이쁘게 열심히 춘다. 아내 왈라도 90이 넘어서 저렇게 잘 놀 수 있을까? 고개를 저으며 걱정이 태산인 듯. 이렇게 단양 관광은 먹고 배도 타고 케이블카도 타는 일정이었다. 오늘 목적지 단양 유람선 타고 도담 세봉을 보는 것이다. 바로 오늘의 그림 주제는 도담 세봉이다. 가평 오니 밤 9시가 넘는다. 피곤하지만 그림 일기는 쓰고 자야 하니 작업실에 앉았다. 삼봉을 재해석한 작가의 조영 언어이다. 2023년 4월 14일 맑음. 하루하루가 그 옛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요즘은 하루가 10년의 변화를 만들어주는 듯 싶다. 이는 세상도 그렇게 급변하지만 나 자신도 변화, 정리, 도전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교차하면서 많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해를 거듭할수록 내려놓으려 하나 아직도 못다 한 꿈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삶의 정리를 하면서 또 다른 결과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 편안하게 놀면서 여생을 지낼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아직 할 일이 많고 뭔가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자 고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오늘 하루도 어김없이 지나서 밤을 맞았다. 동네 지인이 찾아와 가까운 곳에 재밌게 뭔가 만들고 자연 속에 자연 그대로를 살리는 건축가를 소개하여 관심도 있고 내게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을 듯하여 바로 만났다. 두루 구경하고 와인 한잔하고 저녁도 함께한 즐거운 시간이었다. 여러 가지 눈여겨보고 가져온 것은 놀이로 하는 조각, 그림 등에서 인위적이지 않은 소박한 모습과 작업에서 그가 내게 준 메시지는 대상 작업을 억지로 만드는 창작은 하지 않아야 걸작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오늘은 지인을 만나 아름다운 모습을 아주 단순하게 숲속의 인간과 새들의 만남을 표현해 보았다. 나와 자연이 하나 되는 모습을 연상해 보며 2023년 4월 15일 맑음. 벌써 4월 중순이다. 식목일이 엊그제 같았는데 또 시간은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데 가고 있네요. 아내는 이번 주가 시골 10박 체험 가기로 한다며 남편 곁에서 보내고 있다. 내일이면 10박이 되는데 우리 부부는 가평 장날에 가서 더덕도 사고 튀김도 사고 도토리묵도 두릅도 서 집에 와 맛있게 시골 장바구니로 늦은 점심을 했다. 어젠 허수아비 마을의 왕 대추나무, 사과대추, 두 그루를 정성껏 심고 물을 주기도 했다. 물론 본업인 그림은 당근이지요. 매일 그림일기 쓰며 대작도 이어가지요. 자신과의 약속은 그 누구와의 약속보다도 제일 크죠. 그러면서 자연 속의 풍광에서 잘린 나무에서 붉은 진액을 보기도 하고 푸르러져가는 사냐를 보며 자연과 인간을 조화시켜 본다. 얼핏 보면 요란한 지구촌 같기도 하다. 2023년 4월 16일 흐림. 벚꽃이 봄축제의 여왕인 듯한데 이제는 꽃잎은 아스팔트 바닥으로 떨어져 곱게 쌓이고 어느덧 연한 새순이 돋아 새하얀 옷이 노란 연두색으로 뾰족하게 내밀며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나는 아내와 덕분에 벚꽃길을 내년을 기약하며 영원한 사랑도 가슴 깊이 새기며 살포시 손도 잡아보며 팔짱도 끼워보며 새로운 경험을 한다. 꽃길에 걸어보지도 않았고 꽃길은 나무에 활짝 핀 꽃만 쳐다보며 즐겼는데 오늘은 진짜가 나타났다. 자연이 내려준 벚꽃길을 웨딩마치에 맞추어 결혼식장에서 걷듯 오손도 손 걷는 것도 첫 경험이다. 그림 일기의 주제는 당연히 꽃길을 걷다. 2024년 더 아름다운 꽃길을 기대해보며 내일을 산다. 2023년 4월 17일 흐림. 아내와 긴 시간 가평 살기 10일의 여정을 마치고 도시로 올라가는 날이다.
주말부부에서 지난주부터 할머니 산소 이장 등 일이 있어 여름휴가 빼고는 긴 시간을 함께하며 시골 체험을 겸사해본 10일이었다. 나름대로 친구 사귀기 프로를 만들어 몇 부부와 식사도 해봤고, 그러나 아주 중요한 건 자신이 적응하는 것인데 잘하고 있어 반가웠다. 미술관 운영을 지켜보며 남편의 화가 인생도 더 보살피며 물멍, 불멍 등 도시의 복잡한 일들을 삭히며 나름대로 즐겁게 보냈나 싶다. 먼지 쌓인 피아노도 아침 저녁으로 만지다 보니 이제 인자 만난 듯 소리를 내니 화실 분위기도 아내의 채취가 느껴진다. 요즘 화두는 유튜브를 보거나 둘이 걷거나 노인들 이야기이다. 오늘은 직원들 보니 싱싱. 물 만난 고기처럼 팡팡 돌아다니는 모습. 귀엽기만 한 아이들 보니 언제 늙은 행세. 이야기를 했나 싶다. 생동감 있는 도심의 어린이와 함께하는 또 다른 상황이 영화 같기도 하나 현실이다. 복잡다단한 우리 부부의 하루가 여생이 매우 즐거운데 향후 이대로 멈춰라. 아기들 노래 가사 같이 동심으로 가고 싶은 욕망도 순간 느껴진다. 이런 기분을 꽃과 고목이라고 할까? 인간은 사람 사는 모습이요. 고목 같은 나무 형상은 요즘 화두인 늙어가는 삶의 흔적이다. 이런 것들이 그림 세계에서는 구상 같지만 비구상의 영역이기도 하다. 좀 더 나가면 피카소, 칸딘스키 같이 추상화라 하는 영역으로 간다. 어쨌거나 일기니까 팬들을 위해 해설을 해보았다. 2023년 4월 18일 흐림. 자연과 인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연관된 이야기다. 그림도 예술도 우리가 사는 현실을 표현하는 것 아닌가. 자연도 좋고 사람들 관계도 빼놓을 수 없는 우리네 삶. 그림일기라서 매일매일 벌어지는 주변과 나의 이야기 위주로 주제를 정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본 작업을 밟는 밑거름이 된다. 그렇다고 화가의 언어가 변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다만 상황을 오늘의 감성들을 소박하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자연은 푸르러만 가는 봄의 교향곡을 한 폭의 산수에서 찾아본다. 거기에 내가 있기에 자연과 인간, 나를 융합시켜본다. 지금은 허리가 좋지 않아 서서 작업하는 새로운 이젤 같은 작업대를 만들고 있다. 곧 완성되면 본격적으로 대작으로 옮겨간다. 거기에는 작품성, 예술성이 강조되면서 나를 자연 속에 묻어 캔버스에서 이야기할 것이다. 오늘 작품에서 봄의 향과 인간이 보이는지. 2023년 4월 19일 맑음 덥다. 요즘 봄의 산세가 아름다울 시기이다. 새싹이 돋아나서 온 산들이 야하게 가냘픈 연두빛 축제는 신생 아가를 보는 기분이랄까. 매년 이맘때면 느끼는 감성이지만 나만의 그림으로 표현해보니 더더욱 기분이 짱이다. 봄의 화씨는 점차 물러서고 그들만의 모양으로 한 해의 날갯짓을 하는 듯 정말 눈요깃감으로 충분하다. 도심에서 볼 수도 느낄 수도 없기에 사람들은 산을 찾아 등산을 가는지도 모른다. 좀 있으면 5월은 푸르구나 하며 우거진 숲을 볼 텐데 나는 지금을 오래오래 간직하며 가을 산을 기다려본다. 그러고는 겨울에 찬바람 맞는 백서를 비춰본다. 이러다 보면 또 한 해가 간다. 2024년 이에 오기 전에 내가 할 일을 꼼꼼하게 챙겨서 가는 해를 행복하게, 오는 해를 기쁘게 맞을 준비로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세월은 간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림 속에 담겨 있다. 봄의 향을 가진 사냐의 일을 망치는 인간들. 2023년 4월 20일 맑음. 요즘 시골에는 사과꽃이 한창 피고 있다. 붉은 망울이 점점 흰색 꽃으로 온통 하얗게 나무를 감싸고 있다. 그 중에 고목이 된 사과나무도 이따금 보인다. 고목은 베어버리는데 유독 이 나무는 중간이 잘려서 고목이 되었는데 그 옆으로 가지를 뻗어 만개하는 모습에서 생명력의 대단함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 인간들도 마찬가지겠지. 어두운 터널 같은 죽음 일보 직전에도 살고자 하는 의지는 식물 모두가 같아 보인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종족을 보존하려는 강한 모성애 같은 생명줄은 죽는 순간까지 오직 자신의 몫이요. 신성한 그 자체는 신비의 세계이다. 산책길에 비치는 단순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기에 받아들이며 만감이 교차한다. 얼핏 보면 지나칠 수도 있는 작품의 기조가 고목의 생명력을 표현한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2023년 4월 21일 맑음. 바쁜 가운데에도 폐호텔을 빌려 예술로 재탄생시켜 보고자 하는 작가를 만나기 위해 속초에 왔다. 몇 년 전부터 알고 있는 다나박과 연결되어 큰맘 먹고 달려와 보니 작품성들이 사진으로 본 이미지와 많이 다르고 의미 있는 전시임을 새삼 느꼈다. 기획자와도 인터뷰해보니 코로나와 단체 수학여행이 사라진 설악산 설악동의 많은 호텔이 문을 닫았거나 목숨만 건진 상태라 한다. 이런 공간을 활용한 설치미술 재탄생의 작업, 은 12명의 화가도 재탄생하는 기분으로 새로운 작업의 흔적을 볼 수 있어 좋았다. 마치 모마미술관의 별관 전시장과 같은 규모는 작지만 공감하게 되었다. 정성껏 촬영하고 대포항 저녁 불빛을 바라보며 열정 토론도 하며 즐거웠다. 호텔로 돌아와 바깥 풍광을 스케치북에 오일팟으로 그려보았다. 호텔방에서 침대와 바깥 풍경의 달이 조명이 복합되어 비추는 모습을 담아본다. 아내는 피곤한지 잘도 잔다. 마치 아기들같이 아주 편한 자세로 말이다. 사진 찍어 놓았으니 아침에 보여주면 뭐라 할까. 재밌을 것 같다. 2023년 4월 22일 맑음. 오늘은 어제 속초에서 아침 조식 후 뻥 뚫린 도로를 신나게 달려 가평 도착. 새로 출근한 관리인과 주변 정리하고 허수아 비마을을 찾아온 관람객을 맞이한다. 아직은 열정이 있어 기분 좋게 일한다. 걱정은 향후 얼마나 힘이 있어 일하며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줄까? 걱정도 된다. 속초의 대포항 이미지가 너무나 생생하여 아침 산책 시 만난 구름과 배들을 물 흐르듯 감성적 표현으로 항구를 담았다. 2023년 4월 23일 맑음. 나이가 들어서는 혼자 사는 방법을 배우라는 이야기들이 많다. 젊어서는 친구들과 어울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다고 보낸 세월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많았다. 물론 그 시절이 소위 인생의 황금기, 절정기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오늘은 어제 저녁 업무상 요즘 유행하는 트로트 음악 가수 등 장기 자랑하는 단체를 보면서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음을 인정도 하며 잠시 필름을 돌려보았다. 그런저런 일이 끝난 후 피곤도 하고 허리도 아파서 솔밭에 해먹에 누워보니 새삼 소나무가 하늘 끝까지 접한 것 같은 착각 속에 시원하게 뚫린 소나무 사이에서 나라는 존재를 떠올리며 오랜만에 휴식을 잠시 즐겨보았다. 높은 하늘도 나무 숲에 가려서 짬짬이 보이는가 하면 세상이 거꾸로 보이는 기분이다. 무척이나 싱그러웠고 잠시나마 예술가로서 고정관념을 깨보는 순간이었다. 그러면서 나이 들수록 혼자 사는 법을 배우라는 이야기에 경청하게 된다. 세월 가면 친구도 좋은 사람들도 모두 결국은 곁을 떠난다는데 숲에 누워보니 생각도 새로워지며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어 좋았다. 2023년 4월 24일 맑음. 오랜만에 도심에 앉아 고향을 그리워했던 마치 엄마 찾아 산만리 중학생 때 보았던 그 영화를 보듯 6.25의 상흔의 부모 잃은 시름. 그런 나날에 우직스럽게 친척집 찾아가면 반겨주던 시골의 모습에 취해보니 이렇게 붓이 가네요. 색조는 가을인 듯하나 동심의 따사로운 순수한 정일 것이고 남들과 같이 나를 뽐내며 그들과 말없이 싸우듯 혼돈 속에 나를 그려본다. 거기엔 냇물도 이웃 친구들도 아저씨도 모두 있다. 고향을 요즘 시대로 환원시켜 필름에 찍는 기분이다. 자유분방한 듯하나 진솔한 표현이다. 색연필 긋는 대로 붓 가는 대로 물 뿌리는 대로 정리하니 오늘의 그림일기가 되었다. 나이 들면 쉬라는데 어이에 내겐 일이 많은지 욕심인지 비울 수 없는 건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50여 년 이루어 놓은 것들을 정리하는 것인데 멋지게 하려니 4,000평 타운이 쉽지는 않을 듯하다. 오늘도 차에서나 식사할 때나 틈틈이 허수아 비마을을 재탄생하는 예술가촌으로 만들고자 정성을 쏟고 있다. 2024년 5월 개인전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즐거우면서도 몸이 피곤할 때는 힘들다. 진솔한 예술가의 마음을 실내외에 버려보고자 심혈을 기울이는 건데 욕심일까? 아내의 도움 속에 나 오늘도 내일도 나 자신의 예술 세계를 마음껏 펼쳐보고자 한다. 2023년 4월 25일 맑음. 요즘 산세는 그야말로 봄에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우면서도 새싹들의 하모니가 그림으로 표현하기는
나는 역부족인 듯 싶다. 구상적 사실적 이미지를 그대로 담기는 원치 않으니 나만의 축약된 작업으로 그려본다. 소품, 10호 사각형, 이라 장대한 산세를 담기는 아니고 대형 캔버스에 담아보는 드로잉 작업이다. 이런 작업, 산세 등 자연에 관심과 사랑을 갖는 것은 오로지 자연 속에 들어와 함께하면서 몸속으로 스며들어 감성으로 나타나는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새삼 체험하고 있다. 2023년 4월 26일 맑음. 자연의 오묘함은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다 보니 자연스레 보여지고 흙내음 맛본다. 아침마다 계절의 신비스러움에 각기 가지고 있는 동식물들의 하모니는 그 어떤 오케스트라도 견줄 수가 없을 거다. 상큼한 아침 공기에 내뿜는 꽃들의 봄향은 개슴츠레한 눈을 번쩍 들어올린다. 꽃들도 아침 시간이 20대인 듯 싶다. 생동감은 물론 내 품에 안겨줄 듯 반긴다. 닭장 문을 열면 멋진 수탉이 기웃대며 먹이 주는 내게 다가온다. 자기네 암탉을 부르는 소리와 함께 마을을 휘젓고 다닌다. 며칠 전에는 비상 사이렌같이 닭들이 난리가 나서 가보니 독수리 같은 맹가 토끼, 거위가 있는 우리 속에 떡하니 버티고 있다. 쫓아도 쉽게 안 날아간다. 돌을 던지니까 날아갔다. 요즘 나는 자연을 즐기며 동식물과 대화하며 또 다른 행복을 갖는다. 말 못하는 그들과 말이다. 오늘 작업은 그야말로 서예로 말하자면 일필위지의 감성으로 그렸다 뿌렸다. 2023년 4월 27일 맑음. 산이 좋아, 시골이 좋아, 고향이 좋아, 그림이 좋아. 오늘도 혼자 독백하듯 물멍 다 하듯 생각은 많지만 오직 나의 작업에 몰두할 수 있는 이 순간들 기쁘고 감사하다. 다소 숨가쁜 산등성 마을 중턱에 앉아서 천하가 부럽지 않게 잠시 쉴 수 있는 벤치에서 준비한 간식을 먹으며 새로운 공기와 맑은 생각을 머릿속에 써가고 있다. 더도 말고 정상보다 아름다운 중턱에 앉아 보이는 만큼 보고 싶고 지금만큼 열심히 작업하며 오손도손 안에 사랑하며 그 언젠가 가야 할 육신을 불태우며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다. 그림은 곧 작가의 생각이기에 오늘도 변함없이 붓과 나이프를 든다. 2023년 4월 28일 맑음. 인간은 자연의 아주 작은 깃털과도 같은 존재이다. 자연과 접하며 호흡해보면 누구나 쉽게 느낄 수 있다. 그저 매일 먹고 자고 싸고 놀고 거저 먹는 듯 보이나 자연에서 인생을 배운다. 오늘도 어김없이 산등성 고개를 넘다 보니 비바람, 눈보라를 꿋꿋하게 이겨내고 지금도 당당하게 비스듬히 우뚝 서 있는 소나무 한 그루 잠시 나를 멈추게 한다. 마치 전시장 수많은 작품 중 유독 눈에 띄는 그림 앞에 가던 발걸음 살포시 멈추듯 숨죽여 훔쳐보듯 멋진 소나무에서 삶의 짜릿함을 화폭에 누가 볼까 얼른 담아본다. 소나무야, 너 정말 멋진 놈이구나.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그 자리에 변함없이 내일도 모레도 꼭 서 있어야 해. 소나무를 본 순간의 느낌을 순간적으로 표현한 소품이다. 2024년 5월 우리 부부 근혼식 기념전에 다시 볼 수 있다. 2023년 4월 29일 비가 하루 종일 온다. 온통 세상은 푸르다. 5월은 푸르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푸른데 연록색의 향연이다. 비가 오니 자연은 더욱 싱그럽고 신선하다. 미술관의 전시가 교체되는 날이라 동분서주한다. 한 달, 두 달 전시하고 철수하는 작가를 보면 관장으로서 안쓰러울 때가 바로 이 시간이다. 가는 작품, 오는 작품 반기며 또 한 달이 지났구나 하며 세월이 이렇게 빠른가 싶다. 작가에겐 뭔가 꽉 쥐어서 보내고 싶어 아쉬운 눈빛을 보내면 차 한잔하며 뭔가 조언을 듣고 싶어 하는 작가도 있다. 그런가 하면 별 관심 없이 업체가 작품 포장하여 그냥 가는 경우도 있다. 미술관 전시로 자부심만은 꼭 가지고 나를 당부한다. 예술을 함부로 굴리지 말라. 경력 쌓기 갤러리 전시는 삼가고 큰 작업하여 자신의 조형 세계를 넓히라고 조언한다. 저녁이 되어 내 작업 시간이 되었다. 마침 유튜브에서 해외 마술 공연을 보면서 나도 오늘은 신비의 세계를 그려본다. 어둠 속에서 생명을 찾는 기분으로 꿈 같은 표현으로 순간순간 손 움직이는 대로 나타나는 인간, 동물들이 신기하다.
그림 속의 마술 같은 신비의 세계를 담아본다. 2023년 4월 30일 맑음. 바람.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지난 몇 년간 급성장한 듯 보인다. BTS를 비롯하여 주목받는 세계적인 영화, 방송 매체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한류, K-팝, 오징어 게임 등 많은 것들이 쏟아진다. 음악계는 이미 K 클래식 이 자리 잡을 정도이다. 문화 쪽은 선진대열에 아직은 멀었다는데 바짝 선진화로 가는 듯하여 한편 기쁘다. 한국도 이젠 장수국가 대열에 들어가면서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두며 노인 시대에 쉽게 나도 국가도 진입했다. 이러다 보니 우리도 90세 노인들이 화가로 등장하는 경우도 본다. 오늘 작업은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는 대로 아무렇게나 보세요. 그림 방향도 DP하고 푼 대로 돌려보세요. 남궁원의 그림일기와 작품은 매달 이어집니다. 다음은 2023년 5월 분 일기가 방송됩니다.